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오늘 정책플러스에서는 여성을 위한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구석구석 대한민국 여성 행복 프로젝트란 주제로 도심에 살고 있는 분들은 물론 일상에 지쳐 귀농을 고민하는 여성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맞춤형 정책까지 다양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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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류 박사님. 사회통합재난안전연구실이라고 하면 얼핏 듣기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해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속한 부서명을 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다차원적으로 존재하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각종 재난, 그다음에 생활 속 안전사고에 관련된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렇게 중앙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안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집행 과정까지 수시로 저희가 정책 자문을 통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고 교육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최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재난안전 분야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안전 역시 우리 사회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여성 정책과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저희 주제에 아주 딱 맞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여성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통계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관련된 통계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데요. 1997년 이후 매년 양성평등 주간마다 여성의 모습을 부분별로 조명하는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라는 발표를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에 관한 어떤 통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여성 1인 가구가 20년 새에 2.6배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초혼 건수가 38.6% 감소하고 평균 초혼 연령 역시 남녀 모두 30세를 넘어서는 등 청년층 중심으로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2030년부터는 국내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를 초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성 인구는 또 점점 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도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혼자 사는 1인 가구 여성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셨는데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네,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10명 중 9명은 홀로 사는 것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도 36.8%로 5년 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불편한가에 대한 답변은 몸이 아프거나 범죄 등의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혼자 살면 범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아플 때 특히 더 가족들이 생각나고 힘이 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남성보다는 더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안전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인이나 어린이나 장애인의 안전 취약성하고 달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취약성과 범죄 안전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어떤 범죄가 가장 두렵냐는 조사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거 침입을 꼽았습니다. 경찰청이 조사한 통계도 주거 침입에 대한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2020년 주거 침입 검거 인원은 지난해 15,606명에서 2014년 8,223명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도별로 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반해서 주치폭력과 같은 범죄는 같은 기간에 19%, 그다음 운전자 폭행은 20.7%로 줄었습니다. 경찰이 분류하는 주요 생활폭력 가운데 유독 주거 침입만 급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주거 침입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주치나 갈취, 폭행, 주거 침입 등을 3대 생활 폭력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생활 폭력 가운데 주거 침입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현상은 제가 봤을 때는 1인 가구 중에서도 여자가 혼자 사는 비중이 이렇게 증가하는 우리 사회의 인구 사회 구조 변화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 1인 가구는 범죄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주거 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주거 침입 범죄는 데이트 폭력과 맞물려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에서도 주거 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집은 가장 편하게 느껴야 할 공간인데 걱정이 클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여성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정보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이 한 2015년부터 지자체 공모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1인 가구 여성이 밀집된 거주 지역하고 그 일대의 주변 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범죄 환경 개선을 위한 세프티드 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의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이른바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을 2019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022년도 지원 사업 중에서 여성 1인 가구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이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좋은 정책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요즘에 그 여성 범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다 보니까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혼자 살기 때문에 안전이 늘 걱정이지만 최근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결 마음이 편하다는데요. 문을 열자 쉼없이 울리는 경보음. 누군가가 들어오면 이렇게 휴대전화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만약을 대비해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단번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문 열림 센서와 함께 현관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설치해 출입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는 또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연동된 홈 CCTV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집안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을 시 화면이 캡처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니 안심할 수 있겠죠? 이건 조금 특별한 벨인데요. 위기 상황 발생 시 휴대용 봉을 잡아당기면 경보음 발생과 동시에 사용자가 설정한 가족과 지인 112에 자동으로 비상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무료로 마련했다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관할구청에 신청하니까 안심 홈세트로 보내줬어요.
서울을 비롯한 지자체에선 1인 가구 여성의 안전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심 홈세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여성 범죄가 많이 늘었다는 그런 불안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에 뭐라도 좀 비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그 정부에서 1인 가구에 그 안심 홈세트를 제공한다는 거를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하게 됐어요. 수경 씨네 집에 스마트한 초인종. 이 또한 안심 홈세트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데요. 현관문 밖의 상황을 연동된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이 정도면 정말 안심하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겠죠? 우선 밖에서 외출을 할 때 그 CCTV를 통해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현관문이나 뭐 창문 혹은 이렇게 출입구에 그 저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안심 홈세트 배포 지원 사업.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 홈세트 배포 사업 진행 여부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이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불안에 떨지 않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 1인 가구 여성을 위한 안심 홈세트 신청하셔서 안전한 생활 누리세요. 혼자 사는 여성들이라면 CCTV, 안전잠금 장치 등 여러 가지 장비를 스스로 마련하기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신청을 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정보 같습니다. 이 정책을 만들 때 류 박사님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행안부 안전정책자문위원 그리고 또 서울시 안전자문단 활동을 하면서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때 자문 또는 이제 사업 선정 평가 등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여성 안전 정책이라는 게 여성 안에서도 연령별, 지역별, 장애 유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즉, 개별 여성이 경험하는 안전 취약성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정책 사업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안심 홈세트는 도심 속 20, 30대 여성 1인 가구를 위해서 나온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사업은 사실 여성의 안전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낙상이라든가 추락이라든가 화재 이런 일상적인 안전사고 예방이 아니라 생명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같은 1인 가구 여성이라 할지라도 노인 여성 1인 가구나 혹은 농촌 지역 거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정책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에 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아닌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심도어락, 안심택배, 귀갓길 봉사나 이런 것들도 여성 대상 범죄율을 낮춰서 여성의 생명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점포에서도 이런 혜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데요. 위급 상황이나 비상시 벨을 누르면 구청의 관제센터로 즉시 연계돼 긴급 출동을 지원하는 비상벨 설치도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민생활 혁신 사례 확산 지원 사업이 지자체의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취지의 사업인데요. 이런 좋은 사업이 조금 더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서울, 대전, 대구 등 일부에서만 지원하고 있지만 점차 지역을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청을 원하시면 각 구청 홈페이지나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월세 보증금의 기준 등이 있어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구청마다 달라서 구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성들을 위한 알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취업에 관한 문제는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엔 유독 여성들의 취업난도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월 코로나가 발생하고 3월부터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는데요. 주로 이 일자리가 대면 업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일자리
일자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유독 여성에게서 구직구인난이 심화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아마도 짐작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런 사회적 돌봄 체계, 공적인 부분에서 담당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여성의 가정 내 돌봄 노동이 가중되고 또 이런 것이 또 고용 단절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성들의 경우엔 육아와 출산을 거치면서 경력 단절, 즉 경단녀가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통계청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다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의 지난해 상반기 기준 145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65%는 출산과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말 통계청이 발표한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료를 보면 54세 이하 기혼 여성 832만 3천 명 중 324만 명이 취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들 중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 144만 8천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여성은 결혼하고 자식이 있으면 일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인식도 이런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혼인, 임신, 출산,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 또는 승진 차별에 이르기까지 이런 근로 조건까지도 여성 경력 단절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최근 여성의 경력 단절에 기존 혼인, 출산, 임신, 육아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 역시도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성 경력 단절 사유에 근로 조건을 추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사회적으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경력 단절 여성들의 걱정을 덜어줄 맞춤형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5세에서 54세 기혼 여성 취업자 약 508만 2천 명 중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수는 약 213만 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특히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겪는 이유는 무척 다양합니다. 경력 단절로 인해 고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 이 정책을 활용하면 경력 단절 여성들도 얼마든지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하고 또 적성에 맞는 원하는 일도 찾을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정책인지 당당하게 사회로 복귀한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만나봅니다. 여성이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현재 전국에 110개의 센터를 운영하며 연간 1만 9천 명 내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결혼 및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물론 중장년 시기 첫 취업을 희망한 여성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선 적성과 진로에 맞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데요. 본인의 이전 경력이나 적성에 맞는 과정이 있다면 언제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이전에 했던 일보다는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빈틈없이 꽉 찬 교실. 재취업을 꿈꾸는 여성들이 열정과 에너지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세일센터 알고 오시게 되었나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경력이 단절된 후에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게 되었는데 경력이 없다 보니까 재취업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세일센터 실무교육으로 취업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혹시 배워보니 어떠신가요? 처음에는 이론 위주의 수업인 줄 알고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현장 실무에 관련된 수업 위주여가지고 재취업에 희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 위치한 점자 도서관. 재취업에 당당히 성공했다는 주인공이 이곳에 있는데요. 바로 세일센터를 통해 직업교육 훈련 및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에 성공한 세 아이의 엄마 지영 씨입니다.
결혼 후 육아로 10년 정도를 쉬었고요. 새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우고 나서 이제는 좀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아파트 게시판에 여성 세일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보고 취업에 도전하게 됐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지영 씨. 일반 회사에서 그 인사 노무 회계 그쪽으로 일을 했었고요. 자원봉사 활동도 하였고 그리고 방과후 학교 강사 활동도 했었습니다. 세일센터를 알게 되고 취업에 성공한 지도 어느덧 2년째. 다시 취업을 하게 되니 평범한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답니다. 우선은 제가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성장하는 엄마 그리고 발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큰 성취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일센터를 통해 배운 체계적인 교육 덕분에 새로운 업무임에도 무리 없이 능숙한 실무 처리가 가능했다는데요. 세일센터에서 교육받은 분의 직원으로 함께 하시게 돼서 어떠신가요? 세일센터에서 받은 실무 교육이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업무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에 성공할 수 있을 때까지 상담, 교육, 실무 등이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여성들의 취업을 돕는데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검색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센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변화하는 산업시장에 발맞춰 고부가 가치 사업, 전문기술 과정 등 다양한 직종을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자신감이 부족했던 분들도 세일센터 교육을 받고 나면 취업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길 응원합니다. 네, 류 박사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많은 것 같고요. 예전하고 달리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 경력 단절된 제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꼭 한번 지원을 하라고 제가 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일하는 엄마, 또 발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요. 지인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유 박사님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갖고 네. 그리고 이번 방송을 통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이 3040 취업 시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세일센터를 방문하셔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면서 육아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 같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을 하면 또 다른 혜택도 있다고요? 네, 세일 여성 인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세일 여성 인턴 제도는 정부의 다른 인턴 사업과는 달리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목표가 취업이기 때문에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인턴 채용 기간 3개월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이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또 고용 장려금을 80만 원 또 지급을 하고 또 인턴에게는 장려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 보유 여성들은 지역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적극 이용해서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번엔 농어촌에 초점을 맞춘 여성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귀농, 귀촌한 가구의 수가 2년 연속 증가해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건 귀농을 하는 사람들 중 30대 이하의 청년층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귀농, 귀촌한 가구는요, 37만 7,744가구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이는 귀농, 귀촌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대 이하
청년농이 크게 증가한 것 때문일수록 풀이됩니다. 네. 그동안 외면받던 시골이 젊은 청년들로 활기를 찾는다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2030 세대가 시골로 귀촌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등 정부의 정책 결과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농심본부에서도 청년농 증가는 청년들의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영농 정착 지원 사업급의 정책 성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정책이 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냐면 귀농 인구가 많은 시군을 조사해봤더니 경북 의성군 229명, 전남 고흥군 224명, 경북 상수지 212명 등의 순서로 조사됐거든요. 이들 지역은 대체로 귀농과 관련된 해당 지자체의 정책 지원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농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낮아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에 용이해서 이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을 합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도심을 벗어나 평화로운 귀촌 생활을 꿈꾸지만 사실 귀촌의 가장 걸림돌은 시골에 가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또 내가 낯선 곳에서 이웃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귀촌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남 따라하기 유형이었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농촌 생활 문화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다가 귀농을 하게 됐는데 마을에 가니 주민들이 공동작업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귀농한 사람은 왜 공동작업을 해야 하지? 또 사람들이 자신의 농장에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등의 말을 참견으로 받아들이고 못마땅해 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결국 주민들과 소원해지면서 농촌 생활에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귀촌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정말 와닿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 50만 시대에 시골살이를 꿈꾸는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시골 언니 프로젝트입니다. 시골 언니 이름도 프로젝트요? 예쁜. 네. 네. 그러니까 시골 언니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청년 여성들이 시골 언니와의 끊임없는 대화와 조언을 통해서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제안해주고 도와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시골 언니 프로젝트. 네, 이름이 무척 재밌는데요. 농어촌으로의 귀농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관심 있어야 할 정책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이 정책의 공식 사업 명칭은 청년 여성의 농업 농촌 탐색 교육 사업이었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청년 여성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시작한 사업인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귀농을 할 때 지역살이에 대한 여성들의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탄생한 정책인데요. 이른바 코드가 잘 맞는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종의 매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정책의 이름처럼 시골 언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요. 시골 언니는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일단 귀촌이나 귀농을 꿈꾸는 여성들이 이렇게 관심 지역을 탐방하게 되면 지역에 먼저 성공해서 정착한 여성 멘토, 즉 시골 언니가 같이 농촌 생활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갖고요. 이 지역마다 이렇게 특화된 농업이라든가 사업 활동이 따로 있잖아요.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농촌에서 유용한 생활 기술을 시골 언니를 통해서 일종의 전수받는 그리고 또 그럼으로써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지역과 참가자를 연결하는 구심점으로서 역할도 이 시골 언니들이 담당하게 되는 거죠. 네, 딱 시골 멘토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시골살이를 꿈꾸더라도 시골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꾸던 귀농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으니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귀농 체험을 할 지역도 이 참가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 충북, 경북 등 고를 수 있는 지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마침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현재 신청 기간인 지역 중 하나를 대표로 말씀드리면
경북 상주의 시골 언니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 중인데요. 시골에서 카페 운영, 곤충 사육, 도서관 등 농업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 여성들의 관심사가 높은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귀농 귀촌을 꿈꾸는 우리 청년 여성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농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것이 정말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간 막연하게 이 한적한 시골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곤 하는데요. 귀농,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직접적으로 농촌 체험도 해보시고요. 또 시골에 사는 분들과도 이웃이 되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시골 언니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심부터 시골까지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이 이 정책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일자리 부르릉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취업과 직업훈련 등을 희망하는 서울시 여성들을 위한 대표적인 찾아가는 취업상담 서비스로 34인승 상담버스가 2대가 서울시 전역을 방문해서 직업상담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네. 이 정책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경력 단절 여성하고 청년 여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잖아요. 근데 올해부터 즉 2022년부터는 주거 취약 계층, 다문화 가정, 미혼모, 한부모 가정, 자립준비 청년 여성 등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서 1만 3천여 명이 넘는 분들이 취업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가 98.6% 이상으로 상당히 호응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직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대상이 모든 여성으로 확대가 된 거네요. 네, 신청 방법은 유선 통화와 온라인 비대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여성분들은 해당 사업을 통해서 꼭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우선 유 박사님은 우리 이웃 사촌이거든요. 네. 연구원이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뵈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오늘 여성경제활동법이 시행이 된 것을 이렇게 방송으로 알리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요. 돌아가서 오늘 배운 여성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 오늘 여성정책 전문가이신 김난주 박사님하고 함께 여성 안전, 경력 단절과 재취업, 여성의 귀촌, 귀농 프로젝트까지 굉장히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좀 저희가 한번 논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여성 안전, 젠더 갈등과 관련된 현안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연구를 끊임없이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그럼 다음 주도 저희는 국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